네,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재필입니다. 제네시스 G80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금형은 그대로 냅두고 범퍼와 램프류,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어느 정도 바꾼 진짜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G80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에 있어서 판매량이 가장 높은 볼륨 모델이죠. 판매량 순위 탑5 안에 들어간 적도 있고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의 초석을 다진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G80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G80 3세대 모델 제네시스의 두 줄 램프가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확립하고 나서 잘된 디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네시스의 모든 차량들 중에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가장 높은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부분 변경을 진행을 하면서 디자인을 크게 바꿀 이유가 없었죠. 거기에다가 원래 프리미엄 차량들은 부분 변경을 진행한다거나 할 때 디자인을 큰 폭으로 바꾸진 않습니다. 그래서 G80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GB80하고 사실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선 이 MLA 헤드램프, 큐빅이 이렇게 하나하나 박힌 것 같이 디자인되어 있는, 그래서 G90에 우선적으로 도입됐었던 그 MLA 헤드램프가 G80에도 들어갔습니다. GB80에도 들어갔던 거니까 이 제네시스의 라인업들이 앞으로 램프를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G80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가지 모델이 전시가 됐어요. 하나는 일반 노멀 모델, 하나는 스포츠 모델. 지금 여기 있는 차량은 노멀 모델이에요. 그릴에 그물망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GB80 같은 경우에도 일반 SUV 형태의 모델은 이렇게 두 줄로 가 있고요. GB80의 쿠페형 모델 있죠. 거기는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스포츠 모델이 그런 그릴을 선택을 했고 일반 G80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그릴을 선택을 했습니다. 스포츠 모델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 사실 이번 G80의 디자인 변화에 있어서 스포티함이 좀 많이 강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존의 G80, 우리가 부분 변경 이전의 G80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밑에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것보다 살짝 슬림하고 이 안쪽에 크롬으로 줄이 하나 싹 가 있었죠. 그러면서 조금 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릴하고 이 공기 흡입구의 사이에 간격을 매우 좁히면서 흡입구를 극적으로 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기 흡입구 옆으로 해서 주름을 하나 파서 휠하우스 쪽으로 와류를 빠지게 하는 에어 커튼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에어로다이내믹한 디자인 같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부분 변경의 특성상 뭔가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원래는 5 스포크 형태의 조금 단순한 휠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바람의 방향성을 조금 강조한 듯한 살짝 옆으로 흐르는 두 줄의 휠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두 줄이라는 제네시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휠에까지 접목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의 변화도 이 범퍼 정도의 변화다. 원래 G80 같은 경우에는 오각형 형태의 머플러가 노출되어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GB80과 마찬가지로 삼각형 모양의 크롬으로 장식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기존의 G80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에 있는 이 크롬 몰딩이 있잖아요. 이게 뒷범퍼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이 반사판하고 같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연결성 같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끊겼습니다. 끊기면서 이쪽에 실제로 막혀 있긴 한데 공기 흡입구 같은 포인트를 살짝 넣었어요. 전면부의 스포티한 느낌을 후면부에서도 조금 더 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GB80의 일반형 모델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디자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네시스가 조금 더 날렵하고 스포티한 브랜드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츠 모델인데요. 그릴이 보시면은 바깥쪽에 다크 크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블랙 하이그로시 형태로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그런 그릴의 디자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GB80 쿠페에서도 볼 수 있었던 형태의 그릴이거든요. 스포츠한 모델들은 앞으로 이런 디자인의 형태를 취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 변경 이전의 G80을 봤을 때에는 일반형 버전하고 스포츠 버전하고 디자인적인 차이가 조금 컸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번 G80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모델하고 언뜻 보면은 디자인이 어떤 게 다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거의 디자인 형태가 좀 비슷한데 일단은 밑에 공기 흡입구를 키우면서 이 그릴과의 간격을 매우 좁힌 거,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밑에 쪽에 이렇게 파여 들어가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오각형의 느낌을 살린 듯한 공기 흡입구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 커튼 있는 쪽에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이게 스포츠를 딱 구분 짓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진룸 안쪽으로 공기를 내보내주는 건 없고 막혀 있고요. 좀 더 장식적인 요소가 크죠. 이
바깥쪽으로만 살짝 구멍을 내서 에어 커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구성이 거의 비슷한데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기본형 모델 자체가 워낙에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가다듬었기 때문 아닐까.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은 동일한 것을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후면부의 디자인 변화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이게 GB80에서도 봤었던 디테일인 것 같거든요. 뒷 범퍼 아랫단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이렇게 쭉 끌어서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범퍼의 형상을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포츠 모델은 진짜 배기구가 듀얼 머플러로 나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워낙에 인기가 높았던 모델이고 워낙에 판매량이 높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디자인 변화를 준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B80과 맞춰서 앞으로 제네시스의 디자인의 흐름에 맞춰서 간 것을 볼 수가 있고 기존의 디자인의 장점도 잘 살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형 G80에 앉아봤는데요. 아주 큰 변화는 인포테인먼트의 변화, 가단부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GB80하고 변화의 폭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 27인치 대형 모니터가 들어갔죠. 과거에는 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가 그때 당시에 좀 멀게 있어서 터치하기가 거리가 멀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27인치 통합형 모니터를 넣으면서 조금 당겨왔죠. 그래서 터치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도 조금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엔 GB80에서도 조금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사실 스티어링 휠에 좀 가리는 위치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일 것 같다. 네, 지금 이런 거 웰컴 그래픽이라든가 나갈 때 그래픽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이 일자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하부 쪽의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죠. 안쪽으로 쏙 들어왔다가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나갈 수 있게, 그러면서 여기에 우드 트림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하부 쪽으로 오게 됐을 때 위쪽에는 인포테인먼트를 관장하는 버튼들이 있고 이 밑에 별도로 공조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공조기 아래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이 조금 안쪽으로 파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슬림하게 센터 콘솔 부분하고 연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GB8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했는데 되게 슬림하고 깔끔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입체감이 부족해서 밋밋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살짝 후자 쪽이긴 해요. 크리스탈을 넣어서 약간의 디자인 변화를 줬다고 해요. 원래는 알루미늄 스틸 같은 느낌의 재질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크리스탈 느낌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변했죠. GB80하고 동일한 디자인의 것이 들어갔네요. 투톤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소재감이라든가 고급감, 이런 거는 과연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거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뱅앤올uf슨 오디오가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은 G80 스포츠고요. 일반형 모델하고 어떤 게 다를까 싶어서 타봤는데 아까 전에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얼 카본의 내장재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투톤의 재질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형의 스티어링 휠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살린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부분에 타공되어 있는 가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못 봤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얼식 기어 노브 위쪽으로 해서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간 부분 확인할 수 있네요. 스포츠 모델의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근데 뒷좌석이 스포츠 모델과 일반 모델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2열 탑승객을 위한 풍반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단 시트 뒤에 커다란 후성 모니터 양옆으로 박혀져 있는데 유튜브 시청이라든가 OTT 시청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존형 모델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맞아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G80의 볼륨 조절 장치가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였어요. 맞아, 1열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G80 일렉트리파이드 시승하면서 볼륨 조절 장치가 어디 있지 한참 찾았던 것 같거든요. 주행하면서 이거를 조절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식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가 살짝 천장에 닿습니다. 아무래도 G80의 루프라인 자체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다 보니까 머리가 천장에 닿는 것 같은데, 레그룸 공간은 뭐 주먹 2개 이상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넉넉합니다. 이 차량이 후륜 기반의 세단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레그룸 자체 상당히 넉넉하게 뽑아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심지어 시트,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 맞춰놓은 것도 아니고 제 시트 포지션보다 살짝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간이면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제법 릴렉스한 자세가 나오고요. 머리 천장에 안 닿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한숨 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편한 자세 만들어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지원을 하다 보니 옵션에 있어서는 진짜 한국차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수납 공간도 제법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C타입 충전 케이블도 2개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와 연결되어 있는 스키스루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잘 팔리던 모델이고 워낙에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해서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변화보다는 앞으로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정도를 담은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단정했던 G80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으로 재해석한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국산차잖아요.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을 되게 듬뿍 담은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5리터 가솔린 터보, 3.5리터 가솔린 터보 이렇게 2개로 운영을 하고요.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륜 조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는데, 더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승하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